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경찰청 프로파일러 김은정 경입니다. 앞에 있는 표영호 학생은 전설적인 프로파일러 표창호 교수님의 아드님입니다. 평소에도 경찰을 도와 크고 작은 사건 해결에 큰 공을 세운 경험이 있죠.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먼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재 계속되는 악천후로 저를 비롯하여 경찰의 출동이 용이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 초동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로 거기 있는 표영호 학생에게 초동수사를 부탁했습니다. 용호 학생에게 전달받은 사진과 현장 감식을 토대로 볼 때 살인사건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 용의자 신분은 아니므로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 모두의 자유입니다. 저희 경찰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눈이 그치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하기도 애매하고. 일단 드러나 봅시다. 어떠세요, 다들?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일단 사건 현장을 촬영해서 경위님께 보낸 사진으로 경찰의 의견을 들었고 그 외에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저녁 선생님이 드실 약과 얼음물을 담은 저그를 컵과 함께 가져다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가져다 드렸나요? 네, 어젯밤에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선생님 머리 주변에 깨진 컵의 파편들이 보이시죠? 집사님이 가져다 주셨다는 저그와 깨진 컵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집사님이 갖다 드렸다는 저그에 이미 독이 든 물이 담겨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선생님은 평소처럼 물을 마시고 쓰러지시면서 컵이 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현장을 찾은 범인은 물이 든 저그와 깨진 컵을 치웠겠지만 미처 모든 파편을까지 치우지 못했습니다. 언제 사람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정황상 물을 갖다 준 집사가 유력한 용의자 아닌가? 물 담당은 집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독을 탈 수 있겠냐고. 왜 이러세요, 이장님? 선생님의 죽음을 제일 먼저 알린 건 접니다. 아침 식사로 모시러 갔을 땐 이미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요. 진정하세요. 집사님을 의심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회탈 선생님이 매일 밤 약을 드신다는 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하회탈 선생님께 약을 가져가기 전에 누군가 몰래 주방에 있는 물이 든 저그에 독을 탔고 그 사실을 모르는 집사님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하회탈 선생님께 물을 가져다 드린 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을 누가 탔냐 말이여. 답답하네 정말. 빙빙 돌리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해봐. 맞다. 강윤미 씨. 어제 아침에 선생님 작업실에서 저랑 마주치셨죠? 특허 문제로 선생님과 얘기할 것이 있었는데 안 계셔서 나오려던 참에 학생과 마주쳤네요. 그게 왜요? 이상한데요? 선생님은 그때 누굴 만나기로 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인터뷰 전에 미리 여쭤봤었습니다. 학생이랑 선생님이 나눴다는 대화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전 분명히 약속이 있어서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 그때 분명히 봤습니다. 강윤미 씨가 리필용 니코틴 용기를 다급하게 감추는 모습을요. 사실은 하회탈 선생님의 시신을 처음 봤을 때 급성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평소에 전자담배를 즐기시는 하회탈 선생님의 리필 액상에 누군가 희석되지 않은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바꿔치기 해놓은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죠. 억지 부리지 말아요. 전부 내가 한 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사인은 니코틴 중독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시라? 급성 니코틴 중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맞습니다만 단 한 번의 주입으로 사람을 1분 안에 사망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치명적인 독극물을 섭취하게 되면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으로 자신의 목을 자해해서 손톱 자국이 남게 됩니다. 만약 니코틴처럼 서서히 퍼지는 독이라면
얼굴 쪽에도 자해 손톱 자국이 남게 되는데 선생님의 시신은 목에만 손톱 자국이 집중돼 있어요. 이 말은 즉 얼굴에 자해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독이 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도 1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맹독을 섭취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굳이 시체 옆에 붉은 하회탈을 전시하듯 놓아둔 것도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김명규 기자님? 기자님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십니다. 촬영부터 현상까지 직접 작업하신다고 하셨고요. 당연히 사진 인화에 쓰이는 강력한 산성화학품인 정지액을 가지고 계시죠. 아시겠지만 정지액은 1급 독극물입니다. 기자님은 아마 자신의 방 냉장고 얼음틀에 정지액과 물을 섞어 얼렸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독극물 얼음을 아무도 모르게 주방 냉장고의 얼음통에 담아둔 것이고요. 그걸 알 리 없는 집사님은 평소대로 하회탈 선생님께 얼음물을 가져다 드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시네요, 지금. 하회탈 선생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라도 주방에 있는 얼음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마실지도 모르는데 주방 냉장고에 독이 든 얼음을 미리 담아둔다고요? 사실은 누가 먼저 마셔도 상관없지 않았나요? 순서의 차이가 달라졌을 뿐. 여기 온 날 우연히 기자님의 노트북에서 본 한 인물의 사진과 하회탈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본 사진 속 인물이 같은 인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흥미가 생겼습니다. 물론 취재 관련 사진이라 생각해서 그냥 지나칠까 생각도 해봤으나 아무래도 뭔가 기시감이 느껴져서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싶었죠. 그렇게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사진 속 인물은 10년 전 실종된 원조 하회탈 장인 김수철 선생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네? 학생이 어떻게 그 이름을? 김명규 기자님, 실종 중인 김수철 장인과는 어떤 관계신가요?